현대 야쿠자의 대부분은 바쿠토라고 불리는 전문 도박꾼을 뿌리로 두고 있습니다. 이 도박사 집단이라는 특성이 여전히 내려오고 있지만 전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발맞춰 야쿠자들이 돈만 된다면 합법, 불법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사업 영역에 진출하면서 그러한 특성이 많이 희미해진 상태죠. 그런데 이런 시대 변화를 거스르고 오로지 야쿠자의 본업인 도박만을 고수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바쿠토, 에도시대 화석이라고 불렸던 야쿠자 하다니 모리유키입니다. 두둑한 담력, 뛰어난 도박 실력, 탁월한 협상 수완으로 과거 모습을 고수하면서도 도태되지 않고 현대 야쿠자 세계에서도 이름을 날렸던 인물이죠. 특이한 점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야쿠자 조직은 어떤 사업을 벌이든 어떤 성향을 가졌건 폭력단이라는 본질상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폭력, 갈취는 당연하고 영역, 사업 이권, 체면을 두고 서로 잔혹한 전쟁을 벌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다니 모리유키는 이런 야쿠자 사회에서도 매우 드문 평화주의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요. 아니, 평화 호소인 정도로 해두죠. 또 헛소리, 미화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하다니 모리유키가 반사회 세력을 이끌고 위화감을 조성하고 도박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던 인물인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비정하고 인이 없는 세계에서 남들과 다르게 평화 비스무리한 뭔가를 주장하고 실천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인 것도 맞아요. 과연 야쿠자 세계에서 평화가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마지막 바쿠토 하다니 모리유키의 이야기입니다. 1929년 11월 28일 하다니 모리유키는 히로시마현 구레시 아가초에서 태어났습니다. 깡패가 흔한 동네였죠.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면서 하다니는 친척 집에 맡겨지는 일이 잦았어요. 하다니는 친척들의 돌봄이 소홀한 틈을 타 길거리에서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들의 최종 진화형인 야쿠자들의 삶을 동경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군항이 위치한 구레시는 건설, 항만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런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야쿠자 조직은 더욱 비대해지죠. 하다니도 선배들처럼 야쿠자가 되기 위해 집을 나섰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야쿠자가 되면 의리와 명예로 포장된 수많은 족쇄에 얽매이게 될 것을 경고하며 말렸지만 끝내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했죠. 1945년 3월 하다니 모리유키는 옆 동네 히로시마시에서 바쿠토 와타나베 초지로의 밑으로 들어가 야쿠자가 됩니다. 이때 불과 16살의 나이였어요. 우리는 모두 이 동네의 운명을 알고 있죠. 하다니가 야쿠자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고향 구레시는 미군의 공습으로 초토화되었고 8월 6일 히로시마시에는 원자 폭탄이 하다니가 잠깐 모시던 오야붕 와타나베 초지로는 원폭에 휘말려 사망하게 됩니다. 하다니는 폭심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일본이 패망하고 와타나베 초지로의 사망과 함께 히로시마 지하세계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세력 일부를 와타나베의 부하였던 츠치오카 히로시가 인수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츠치오카구미라는 바쿠토 조직을 결성합니다. 하다니도 그 밑에 들어가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다니는 휘하에 여러 명의 부하를 두고 번듯한 도박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부터 대담한, 아니 무모한 도박꾼 기질을 가지고 있던 하다니는 어느 날 도박판에서 조직 예치금을 날려먹은 일이 있었는데요. 다음날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 돈을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츠치오카 오야붕에게 바치려고 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발견한 츠치오카는 하다니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돈이면 끝날 일을 왜 몸을 해치려고 하느냐면서 앞으론 자신이 예치해둔 돈은 마음껏 쓰고 나중에 채워넣으라고 말했죠. 이해하기 어려운 가치관이지만 이런 과감한 모습은 당시 바쿠토들에게 있어서 승부사, 상남자 이미지로 인식되었고 하다니는 조직에서도 중용을 받았어요. 츠치오카구미는 전후 혼란스러운 구레시에서 가장 유력한 야쿠자 조직이었는데요. 그런데 야마무라 타츠오라는 인물이 야마무라구미라는 간판을 내걸고 미군의 목재 납품을 실시하면서 세력을 확장, 도박 등 다양한 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츠치오카구미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인이 없는 전쟁으로도 유명한 히로시마 항쟁의 전초전이었죠. 1949년 9월 27일 츠치오카 조장이 야마무라구미 조직원 미노 코조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츠치오카는 중상을 입었지만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몇 달 뒤 하다니 모리유키는 오야붕의 복수를 위해 야마무라구미 사무소를 습격하려고 했는데 도중에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고 맙니다. 총기 여러 정과 수많은 탄환이 압수되었죠. 하다니는 이때 이미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아버지 덕분에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였어요. 결국 죄가 더해져 실형을 살게 되죠.
그가 한창 복역 중이던 1952년 6월 26일 치치오카는 또다시 야마무라구미의 습격을 받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4년에는 하다니 모리유키의 친아버지가 아들이 연관된 야쿠자 분쟁에 휘말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감옥에 있는 하다니는 두 명의 아버지를 모두 잃고도 사소한 대응조차 할 수 없었어요. 1959년 2월 하다니 모리유키가 드디어 출소합니다. 그가 몸담고 있던 치치오카 구미는 치치오카 우야붕이 사망한 후 적대 조직 야마무라 구미에 밀려 사실상 와해 상태였죠. 하다니는 때를 기다리기 위해 치치오카 구미 잔당을 모아 오사카로 거점을 옮깁니다. 야마구치 나미노스케라는 지역 우야붕에 일탁해 서일본 각지의 도박판을 순회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다니의 부하 조직원들이 동네 폭력배와 싸움을 벌이다가 스가타니 구미라는 야쿠자 조직 사무소에 도망쳐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소는 난장판이 되었고 간판은 부서지고 말았죠. 이 스가타니 구미 수장 스가타니 마사오는 전국으로 위세를 떨치고 있던 3대 야마구치 구미 최고 간부 중 한 명이었어요. 식객 신세인 하다니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거물 야쿠자였죠. 하다니는 스가타니를 직접 찾아가 부하들이 간판을 망가뜨린 일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스가타니 마사오는 간판은 다시 만들면 된다라며 쿨하게 용서했어요. 이렇게 그와 친분을 맺게 되죠. 몇 년 후 이 스가타니 구미가 에이메 지역에 진출해 사무소를 세우려고 시도합니다. 사실상 지역 침공이었어요. 에이메는 하다니를 걷어준 은인 야마구치 나미노스케가 거점을 두고 있는 구역이었죠. 두 은인이 충돌하려고 하자 하다니는 에이메로 향합니다. 야마구치 나미노스케는 거대 조직의 침공에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어요. 하다니는 그에게 은퇴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스가타니에게는 에이메 진출을 야마구치가 은퇴한 뒤로 미뤄달라고 부탁하죠. 하다니의 중재로 싸움은 벌어지지 않았고 야마구치 나미노스케, 스가타니 마사오 모두 체면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다니 모리유키의 오야봉이었던 치치오카 히로시는 생전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야쿠자는 도둑보단 나을지 몰라도 거지보단 못하다. 일반인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웬만한 야쿠자들이 다 하는 소리인데요. 사실상 지켜지는 일은 없는 공연불에 가깝죠. 하지만 하다니 모리유키는 이것을 그나마 지키는 신용이라도 한 거의 유일한 야쿠자였습니다. 보호비 갈취, 불법 약물 유통, 고리대금업 등 피해자가 명확한 야쿠자들의 주요 사업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는 전국 각지의 도박판을 돌며 돈을 벌어들였죠. 오직 도박에만 관여했어요. 물론 불법 도박이에요. 하다니는 매번 다른 도박사들이 경악할 정도의 거액을 베팅했습니다. 크게 잃기도 하고 크게 따기도 했죠. 연속으로 돈을 잃더라도 그의 표정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대담함이 고평가받았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벌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도박 실력도 좋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신용이었어요. 하다니는 도박판에서 10억엔 가까운 금액을 따 도박 주최자가 당장 돈을 지급할 수 없어 곤란해하는 상황에서도 결코 주최자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역으로 하다니가 돈을 전부 날려먹은 상황에서 주최자들 역시 하다니를 몰아세우지 않았죠. 하다니는 아무리 큰 빚을 지더라도 반드시 이자를 더해서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파산안이 많이 결정나는 불법 도박판에서 그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죠. 야쿠자 업계에서는 하다니를 일본 최고의 도박꾼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런 명성으로 많은 지지자와 후원자가 뒤따랐죠. 하다니가 오사카에 자리 잡은 이유는 두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지만 히로시마와 구레에선 야쿠자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멀리 떨어져서 고향의 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자 하다니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싸움, 서로 죽이는 형제들, 끔찍한 광경이었죠. 자신이 복수를 위해 다시 전쟁판에 뛰어들면 부하들을 잃을 게 뻔했습니다. 무의미한 희생이겠죠. 하다니는 이 인이 없는 전쟁을 끝내는 일이 원수를 갚는 일 이상의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수의 속박에서 벗어난 하다니는 히로시마 항쟁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이자 곧 출소를 앞두고 있던 미노 코조를 만나러 갑니다. 과거 하다니와 의형제를 맺기도 했던 인물이면서 치치오카 오야붕의 목숨을 노렸던 인물이기도 하죠. 하다니는 이 미노가 출소하면 다시 전쟁이 격화되리라 생각했어요. 하다니는 미노를 몇 번이고 만나 은퇴해달라고 설득합니다. 미노는 형제의 집요한 설득에 감화되어 은퇴를 결정하게 되죠. 이외에도 히로시마 야쿠자 인사를 여러 만나며 화해를 종용했어요. 하다니는 수십 년간 이어진 히로시마 항쟁 종결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히로시마에서의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하다니는 평소 신세를 지고 있던 스가타니 구미의 스가타니 마사오와 형제의 결의를 맺고 그의 사제가 됩니다. 스가타니의 상위 조직인 야마구치 구미 소속이 되지는 않았지만 스가타니와는 강한 동맹으로 활동했죠.
그런데 몇 년 후 스가타니 마사오가 핵심부와 카와우치 히로시와 심각한 트러블을 겪게 됩니다. 카와우치 히로시는 400명의 조직원을 이끄는 인물이었는데 세력이 비대해지자 스가타니에게 자신이 야마구치구미의 직계로 승격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요청했죠. 스가타니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카와우치가 직계조장이 되면 스가타니는 휘하병력 3분의 1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스가타니가 이를 거절한 뒤에도 카와우치는 물밑에서 승격 공작을 이어갑니다. 이것을 알게 된 스가타니는 카와우치에게 파문장을 보내 조직에서 내쫓았어요. 카와우치는 파문이 된 상태에서도 야마구치구미 직계 승격 시도를 이어가죠. 엄청난 분노를 산 카와우치는 결국 1977년 스가타니구미 조직원들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된 살해범들이 뜬금없이 하다니 모리유키가 카와우치 살해를 지시했다는 거짓 증언을 합니다. 하다니는 형제 조직인 스가타니구미 내 트러블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인물이었지만 뚜렷한 증거 없이 실행범의 증언에 의해 살인, 총포류 소지 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다니는 항소했어요. 이때 스가타니 마사오에게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스가타니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본가 야마구치구미 집행부는 무단으로 파문자를 살해했다며 스가타니를 절연 처분했고 설상가상으로 스가타니의 지병이 악화되면서 하다니를 도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하다니는 상고를 제기해 재판은 장기화되는데요. 하다니는 수감 중 보석금 문제, 변호사 문제를 겪고 있는 동료 수감자들을 지원했어요.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은 수감자가 하다니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미담이 몇 년 전 TV 방송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죠. 1984년 4월 일본 대법원은 하다니의 2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합니다. 수감 7년 만이었어요. 형님 스가타니 마사오는 이미 오래전 사망, 스가타니구미도 해산한 상태였죠. 석방된 하다니는 하다니구미라는 독립조직을 이끌며 도박사업을 지속했습니다. 1987년 스가타니 마사오의 7주기 때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당시 야마구치구미는 두 조직으로 나뉘어 분열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스가타니 마사오의 분향소에서 두 조직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죠. 이때 스가타니의 사제였던 하다니가 두 조직이 시간을 나눠 분향해 충돌을 피하도록 중재를 이끌어냅니다. 하다니는 도박꾼으로서 지하세계 중재자로서 계속해서 활동했어요. 하지만 그가 꿈꿨던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다니의 부하 조직원 이와타 요시하루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야스이 타케미라는 사람을 하다니구미로 영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야스이가 약속을 깨고 돌연 야마구치구미로 입단해버리는데요. 1990년 6월 이에 분노한 이와타 요시하루는 야스이를 총으로 쏴 살해합니다. 죽은 야스이는 당시 야마구치구미 핵심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던 고도카이에 가입한 상태였어요. 하다니구미는 300명 규모의 독립조직이었고 고도카이는 1500명의 인원수를 자랑하는 거대 조직이었습니다. 거기에 야마구치구미 전체로 하면 비교조차 되지 않는 전력 차이였죠. 하다니구미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새도 없이 야마구치구미에 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야마나미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하다니구미 산하사무소 조직원들에게 맹렬한 총격 세례가 쏟아졌고 일반인 남성이 하다니구미 간부로 오인받아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고 하다니구미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출입하는 상점, 업소도 공격을 받았죠.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지게 됩니다. 야마구치구미 상층부는 전쟁에 일반인이 말려든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야마구치구미는 변호사를 통해 유족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 합의를 종용했지만 유족은 합의금 수령을 거부했죠. 분쟁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문서도 각 산하조직에 배포되었으나 말단까지 완전히 닿지 않아 하다니구미에 대한 공격은 멈추지 않았어요. 야마구치구미 수장 와타나베 요시노리는 직계조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역정을 내고 전쟁 중단을 보다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발단이 된 첫 살해 사건 말고는 야마구치구미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죠. 하다니구미를 습격한 야마구치구미의 조직원들이 연달아 체포되고 전쟁의 원인을 만든 하다니구미의 이와타 요시하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전쟁은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1990년 12월 11일 하다니는 조직 간부들을 불러 모으고 타 조직에 화해 협상을 의뢰합니다. 하다니 자신은 은퇴하지 않고 조직원 전부를 하다니구미에서 탈퇴시키겠다는 조건으로 야마구치구미와 화해 협상을 벌이는데요. 사실상 조직 해산 선언이었죠. 야마구치구미 고도카이 수장 츠카사 시노부는 협상을 받아들였고 12월 24일 전쟁 종결이 선언됩니다. 며칠 뒤에는 하다니 모리유키가 직접 나고야의 고도카이 본부를 방문해 츠카사 시노부에게 야스이 타케미 살해 사건을 직접 사죄했어요. 일반인 희생자까지 나온 이 전쟁은 쇼와 말기, 헤이세이 초기에 벌어진 수많은 야쿠자 전쟁과 함께 폭력단 대책법 제정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조직원을 내보낸 하다니 모리유키는 혼자나마 야쿠자 명적을 유지하다 1994년 11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설에서는 한때 엄청난 승부사라고 알려졌던 그가 조직이 무너진 순간부터 수십억 엔의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도 전해지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 선택이 야마나미 항쟁에 대한 속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떠나온 뒤 항상 평화, 화해를 기치로 내걸은 하단이었지만 폭력과 범죄가 밑바탕이 되는 야쿠자 세계에서 평화는 결국 공허에 가까운 외침이었죠.